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오늘은 바로 임대나 매매할 수 있는 빌라 물건을 보러 왔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 외에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물건이라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 물건은 부천시 소사 본동에 있는 빌라인데요, 최초 감정가 2억 4,300만 원에서 1회 유찰돼서 1억 7,01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요. 토지는 34제곱미터로 한 1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56제곱미터 17평 정도 돼요. 권리 분석을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어요.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전입을 빼면은 대항력을 잃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최초의 전입의 대항력을 그대로 다 유지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을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그 보증금만큼 물어줘야 되는 건데요, 1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도 선순위 보증금이 2억 3천만 원이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정도는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선순위 임차권 등기라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6천만 원 정도 인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패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조금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2023년 9월 1일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선순위 임차권 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라고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2023년 4월달부터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9월달까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니까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접수를 한 후에 다시 경매가 나왔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말소에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금액으로 낙찰을 받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권리 분석에 이상이 없는 평범한 일반 물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 물건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인트를 또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개통된 서해선 소사울역과 도보로 2분 내에 갈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물건이기도 하고 조금 걷기는 해야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가까이 있어요. 또 2016년식이라서 그렇게 노후되지 않아서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임대나 매매가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지역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향후 재개발에 따른 미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요, 한번 물건을 같이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보통 빌라가 좁은 곳에 위치한 그런 곳도 많은데 여기는 앞에 큰 도로도 있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도 넓어서 뭐 주차하기도 편하고 보안상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외관을 보더라도 그렇게 노후돼 보이진 않죠. 완전 신축은 아니지만 7년 정도 된 물건인데요, 이번에 나온 경매 호수가 201호예요. 에어컨도 다 뜯어간 흔적이 보이고 빈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빌라가 많이 있는 곳들은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막 주차 전쟁인데 주차가 8대 한 집당 한 대씩 주차를 다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큰 길가에 주차 라인이 있어서 그 부분은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고지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수도 고지서도 작년 8월부터 체납됐다고 나와 있는데 임차권 등기가 22년 5월 달에 되어 있어요. 전입이 2020년 7월이니까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을 하잖아요. 22년 7월 달까지는 거주하시고 이사를 가지 않았나, 그래서 8월 달부터 요금들이 체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기 단저 제한 공급, 최근에 기본 요금만 나온 거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신축답게 건물은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신축 물건이 월세가 좀 세더라고요. 요즘 전세 사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전세 금액을 높이 못 받으니까 월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2천에 120, 5천에 80, 90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근데 다만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고 대출 이자를 내고 얼마가 남는지 이런 부분만 잘 계산하시면 수익 나는 물건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청소 일정표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관리 업체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건물이 좀 깔끔하다. CCTV도 있고 분리수거 배출 안내도 잘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괜찮네요.
간혹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 포기한 물건에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가신 분 말고 다른 분이 또 거주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물건은 고지서를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낙찰받으시면 명도가 필요 없이 바로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으면 수리할 부분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너무 추웠다, 그래서 동파가 있었다, 이런 리스크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 물건은 현관에 딱 붙여있는 고지서를 보니까 23년 5월달까지는 누군가 거주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파로 인한 수리 비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1층은 상가, 만약에 동파가 되었으면 바로 1층에 종합설비에서 고치면 될 것 같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채권 회수를 하기 어려우니까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에 대항력 포기 물건을 검색하시면 이런 물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수익 나는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명도는 점유자랑 하는 거잖아요. 점유자가 없잖아요. 빈집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든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을 하든지 해서 비밀번호만 알면 명도가 되실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신축한 지 10년 이내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57제곱미터 약 17평 비슷한 이런 매물이 한 2억 5천에서 2억 8천 내지 9천만 원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세 가격은 요즘에 이런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한도 내에서만 중개를 하려고 해요.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한도는 공동주택 가격, 공식 가격의 126%라고 보면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억 4,900만 원이 공식 가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26% 하면은 1억 8,700만 원 정도가 보증보험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내 전세금 한도는 1억 8,700만 원이 맥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를 한 1억 8,700만 원 정도에 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최저가 아니더라도 2억 정도만 낙찰 받아도 전세 놓고 1,500 정도 투자해서 한 2년 뒤에 2억 5천만 원에만 매도해도 좋은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월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이 없으니까 월세를 놓고자 한다면 신축 빌라처럼 조명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힘을 줘서 세팅을 해놓는다면 충분히 월세도 괜찮은 금액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의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선순위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서 빨간 글씨인 특수 물건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상이 없는 보통의 물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 준신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바로 임대나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공실인 듯하여 명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낙찰받고 빠르게 임대나 매매가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임차를 조금 빠르게 놓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물건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꼭 조사하시고 적어도 3군데 이상 부동산 방문하셔서 임대 놓을 수 있는 가격, 매매할 수 있는 가격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머니플레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